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IT 학습 채널 시트롤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NS, 네임 서버, DDNS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설정값들을 특히 리눅스 DNS 서버에 들어가서 직접 설정값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명이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NS라는 거는 IP 주소를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으로 바꾸거나 또는 도메인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요. 예전에 2003년도에 인터넷 대란이 발생했는데 그때 KT DNS 서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실제로 별일 아니었는데 그게 사실 KT의 큰 책임인 것처럼 됐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왜 알고 보면 별일이 아니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유튜브에 핑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IP가 172.217.2514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제가 핑을 날렸더니 142.250.204.46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메인은 동일한데 IP가 다르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도메인 하나에 여러 IP들이 할당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nslookup이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유튜브에 IP를 한번 파악을 했는데요. nslookup을 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8888 구글 DNS 서버한테 유튜브.com의 IP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142.250.204.46을 알려줬고요. KT DNS 서버한테 물어보니까 142.250.199.10으로 이제 알려줬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 DNS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1.1.1.1이 클라우드 플레어의 DN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우니까 1.1.1.1하고 8.8.8 구글 DNS 서버를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한테 물어봤더니 IP를 142.250.206.206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 다음에 LG U 플러스 DNS 서버한테 물어봤더니 LG U 플러스 DNS 서버가 164.124.101인데요. 여기에 물어보니까는 유튜브의 IP 주소를 172.217.26238이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은 하나인데 IP는 여러 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튜브에는 동영상이 올라가고 엄청난 사용자들이 접속하기 때문에 서버 하나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IP에 한 도메인 유튜브.com이 물려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PC의 IP 설정에 가보시면은 보통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DHCP인데 DHCP로 IP를 자동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를 받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DNS 서버 주소 사용을 해가지고 8.8.8.8 이게 구글 DNS 서버고요. 그 다음에 1.1.1.1 이게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DNS 서버인데 이렇게 수동으로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 통신사의 DNS 서버 주소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 그게 좀 길어서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꼭 그 LG U 플러스를 쓴다고 해서 LG U 플러스의 DNS 서버 주소를 넣을 필요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KT 인터넷을 쓴다고 해서 KT DNS 서버 주소인 168.126.63.1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DNS 서버를 입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도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빠르고 IP가 바뀌는 걸 빨리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PC에다가 설정하는 DNS 서버 주소를 로컬 DNS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로컬 DNS 서버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DNS 관련된 커맨드인데요. 여기서 IP config all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PC의 IP 주소를 알아내는 건데요. 여기에다 all이라는 옵션을 붙임으로 해서 IP뿐만 아니라 게이트웨이 DNS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P config, 그 다음에 슬래시 디스플레이 DNS 하면은
뭘 알려주냐면은 그 DNS를 알려주거든요. DNS 정보들을 알려주는데 PC에 저장된, 캐시에 저장된 DNS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시라고 하는 거는 임시 저장하는 저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번 접속할 때마다 외부에 인터넷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DNS 정보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자기 PC에 저장된 거를 가지고서 접속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캐시에 저장된, 즉 PC에 임시로 저장된, 즉 윈도우에 저장된 DNS 주소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플러시 DNS는 이 캐시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시로 저장된 정보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IP가 갱신되었는데 PC에는 옛날 IP 정보가 남아있으면은 계속 옛날 IP로 접속하려다 보면은 접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명령어가 플러시 DNS고요. 그 다음에 NSLOOKUP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유튜브.com의 IP를 반환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NSLOOKUP인데 여기다가 타입은 NS라고 하는 어떤 옵션을 넣게 되면은 유튜브.com의 그 실제적인 DNS 서버를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DNS 캐시는 도메인과 IP 정보를 임시로 보관하는 것인데요. 로컬 DNS 서버에다가 보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엣지, 크롬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라든가 리눅스 자체에 임시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임시로 보관하는 이유가 바로 쓸 거라든가 또는 자주 쓰는 도메인과 IP 정보를 가진 DNS는 여기에다가 이제 보관한다는 거죠. 보관해서 바로 꺼내다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 물어보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않고 가까운 데서 임시 저장소에서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이 캐시를 이용하는데요. 이 캐시 보관 시간을 결정하는 게 TTL입니다. 그래서 Time to Live, 살아있는 시간인데, 이 캐시 값을 크게 하게 되면 오랫동안 보관하는 거고요. 캐시 값을 작게 하면은 짧게 보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DNS 관련 명령어들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ipconfig/all 하면은 IP도 보여주지만은 DNS 서버도 보여주잖아요. 제 PC의 DNS 서버가 8.8.8.8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제 PC의 네트워크 IP에다가 IP는 자동으로 받았고 DNS 서버 주소를 8.8.8.8이라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ipconfig display DNS, 즉 이 PC의 OS에 윈도우에 캐시로 저장되어 있는 도메인과 IP 정보를 보여달라라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86.15.kr의 IP는 이제 이거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구글 DNS 서버의 IP 주소는 이거다. 뭐 이런 것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뭐 수방.15.kr은 111.171.46.25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게 캐시라고 한, 아까 그 캐시 기갑에 저장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수방.15.kr은 3350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3350초니까 처음에는 3600초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3600초로 설정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줄어듭니다. 그럼 3350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명령을 또 해볼게요. 수방.15.kr 이거의 TTL이 다시 줄어들었잖아요. 3296. 지금 이제 캐시 정보를 한번 지워볼게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이제 로컬 PC에 관련된 정보들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아까 수방.15.kr 이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뭐 일단은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의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가져오는 DNS 정보들은 다 삭제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내부 PC들 간의 이제 정보들이라서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시 DNS 하게 되면은 OS에 남아있는 DNS 캐시를 삭제한다라고 보시고요. ns lookup 명령을 한번 내려볼게요. ns lookup 수방.co.kr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수방.co.kr의 IP를 알려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디폴트가 8.8.8이니까 구글 DNS 서버한테 물어봤어요. 수방.co.kr의 IP는 뭐냐?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112.171.46.25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타입은 ns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ns 루컵인 명령을 내리는데 이 옵션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 옵션을 넣으니까 수방.co.kr의 네임 서버, 즉 DNS 서버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 구글한테 물어본 거예요. 구글 DNS 서버한테. 그랬더니 수방.co.kr의 네임 서버는 ns.ctrl.net이다. 또는 ns.ctrl.com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것만 나왔는데 이 옵션을 둠으로 해서 이 수방.co.kr이 어느 DNS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 ctrl.net과 ctrl.com이 있는데 이 두 개가 DNS 서버인데 이 두 개의 DNS 서버가 이 수방.co.kr의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ns lookup 명령어가 아까 있었는데 요거를 꼭 디폴트로 이거를 뒤에다가 뒤에다가 안 쓰게 되면은요, 쓰게 되면 예를 들어 1.1.1.1이라고 하게 되면은 수방.co.kr의 IP를 1.1.1.1 즉 클라우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DNS 서버한테 물어봐라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12.171.46.25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이 옵션을 둠으로 해서 이제는 디폴트 값인 8.8.8.8 구글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얘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이 수방.co.kr의 네임 서버, 즉 실제적으로 이 수방.co.kr에 대한 도메인과 IP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실제적인 DNS 서버, 즉 권한이 있는 오서터티브 DNS 서버, 즉 권한이 있는, 저는 이제 권한이 없는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권한이 있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DNS 서버 주소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ns.ctrl.net이라고 넣으면은 이때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122.171.46.25이라고 답변을 해요.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얘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 이 구글한테 물어봐도 이 다 똑같은 IP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값은 똑같은데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ctrl.net이 진짜 DNS 서버라고 있잖아요. 이 수방.co.kr의 진짜 DNS 서버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직접적으로 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든가 이 구글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이 나오냐면은 권한 없는 응답이라고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수방.co.kr에 대한 도메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는 ns.ctrl.com 또는 ns.ctrl.net이라는 DNS 서버가 가지고 있거든요. 구글이라든가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구글과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DNS 서버가 이 수방.co.kr의 IP 정보를 가져오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한이 있는 응답과 권한이 없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시고요. 뒤에 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DNS 시스템과 그리고 도메인은 위임 위탁 체계입니다. 왜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초기에는 인터넷이 소수만 사용을 했잖아요. IP와 도메인을 매칭시켜서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가지고서 관리가 됐었는데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사용이 증가되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위 기관과 하위 기관의 어떤 계층으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위탁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도 상위 기관은 자기가 바로 하위 기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관리하고 또 그 아래 하위 기관은 또 그 더 아래에 있는 하위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뒤에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인터넷 그 사용자라든가 아니면 장비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하나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을 하고 상위 기관과 하위 기관의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상위 기관은 바로 아래쪽의 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있고 관리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수방.co.kr.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서 도메인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수방.co.kr.이라고 이렇게 점이 마지막에 붙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지막 점은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은 마지막에가 점이 있는 게 맞고요. 이 점이 뭐냐면은 루트 도메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트라고 되어 있죠. 루트 도메인을 의미하고요. 이 루트 도메인 바로 밑에 TLD 최상위 도메인이 탑 레벨 도메인이거든요. TLD가 있는데 이제 국가 코드를 가리키는 TL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상업용 최상위 도메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co.kr에서 이 k.kr 이게 TLD 국가 한국을 가리키는 TLD입니다. 탑 레벨 도메인이고요. JP는 일본이고 .cn은 중국이고요. .net, .com, .biz 이게 TLD 그러니까 최상위 탑 레벨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 도메인은 이 최상위 도메인만을 관리합니다. 즉 이 아래쪽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탑 레벨 도메인들은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도메인을 또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도메인 체계는 그 상위 체계가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도메인만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도메인과 IP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아래쪽에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도메인과 IP 정보는 보관 또는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루트 도메인 하위에 있는 .kr, .한국 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도메인을 판매하거나 등록하거나 관리하지는 않고요.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16개의 도메인 등록 대행자를 두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비아라고 하는 호스팅 회사를 통해서 도메인을 구입하거나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RDNS는 호스트명 기준으로 총 6개의 DNS가 있는데요. B, C, D, E, F, G 6개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한 호스트명마다 여러 개의 IP를 가지고서 DNS가 운영되긴 할 텐데요. 더 많은 이제 서버 기준으로는 더 많은 수겠지만은 호스트 기준으로는 6개로 분산이 되어 있고요. 배치 기관도 어떤 특정한 통신회사에다가 이렇게 몰아주는 게 아니고 여러 통신회사로 이렇게 분산을 시켰고요. 여러 기관으로 또 분산을 시켰고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브라질 또는 독일에도 이 KRDNS 서버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도 분산시키고 장애에 대응해서 분산시켰습니다. .kr DNS의 상위 DNS인 루트 DNS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루트 DNS는 A, B, C, D, E, F 해가지고 M까지 해가지고 총 13개의 DNS 서버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a.root-server.net 이렇게 해가지고 B, C, D 이렇게 차례대로 나갑니다. M까지 있는데 보시면은 IP가 따라서 13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좀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보시면은 A부터 M까지 있지 않습니까? A에 지금 서버가 있는 장소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A 기준으로 서버가 지금 이렇게 많고, B 기준으로도 이렇게 많고, C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백 개, 천 개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IP는 또 보면은 이렇게 장소는 이렇게 많은데, IP는 이렇게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도메인 하나에 IP가 수백 개까지는 갈 수 있는데, IP가 전 세계적으로 중복적으로 이렇게 이 서버마다 이렇게 있다는 건 좀 솔직히 저는 제 인터넷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루트 DNS 서버는 13개고, 13개인데 실제로는 또 여러 국가에 산재되어 있다. 산재되어 있는데, IP는 또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13개로. 그래서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여러 나라에 걸쳐서, 루트 DNS 서버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만 좀 이해를 좀 하시고요. 더 깊은 내용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후이.kr 또는 후이즈 검색.한국이라는 사이트에서 수방.co.kr이라는 도메인을 조회를 했더니, 그러니까 등록 대행자는 가비아라고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1차 네임 서버는 ns.ctrl.net, 2차는 ns.ctrl.com이라고 나왔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 수방.co.kr이라는 도메인의 실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는 ns.ctrl.net하고 ns.ctrl.com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뭐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플레어라든가 KT라든가 LG U 플러스 DNS에는 이 수방.co.kr이라는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두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그런 조회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저희가 수방.co.kr이라는 도메인을 가비아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가비아의 이제 사이트에서 수방.co.kr의 도메인의 1차 네임 서버는 ns.ctrl.net이고 2차는 ns.ctrl.com이다라고 등록을 했어요. 저희가요. 하고 이 정보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조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ns.ctrl.net하고 ns.ctrl.com이라고 하는 서버를 저희가 직접 리눅스에다가 DNS 서버를 구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서버에다가 수방.co.kr이라고 하는 도메인의 존 파일을 설정을 해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ns.ctrl.com이라고 하는 리눅스 기반의 DNS 서버인데요. 이 DNS 서버에는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320.co.kr, 377.co.kr, 786.co.kr, ctrl.co.kr 이런 도메인들에 대한 존 파일을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수방.co.kr도 마찬가지로 이 존 파일이 이 서버 안에 이제 들어 있고요. 이 존 파일에는 뭐 다음에 보시겠지만은 IP 정보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메인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네임 서버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 KT라든가 구글 또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그런 권한 없는 DNS 서버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방.co.kr 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방.co.kr의 네임 서버는 ns.ctrl.com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수방.co.kr의 IP는 이렇게 되고 www.수방.co.kr의 IP는 이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수방.co.kr이고 여기는 www.수방.co.kr의 IP는 이거다. 즉 똑같습니다. 두 개 다. TTL 이거는 3600초 즉 1시간 동안 캐시로 가지고 있어라. 즉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네임 서버에다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이 3600초 동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캐시에서 조회를 해라는 의미고요. 더 접속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캐시 값을 작게 하면 할수록
이 서버로의 접속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3600주 동안에는 한번 접속한 정보는 가지고 있으니까 오지 말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OA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권한 있는 네임 서버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권한 있는 네임 서버이고 그 네임 서버의 이 주소는 ns.ctrl.com이고요. nslookup 명령을 통해서 수방.co.kr이라는 도메인을 조회를 해가지고 IP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nslookup 수방.co.kr 하고 e.dns.kr, 즉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이 DNS 서버한테 수방.co.kr의 IP 주소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IP 정보가 나타나지 않죠. IP를 알려주지 못했어요. 이 e.dns.kr이라고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DNS 서버가 IP를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뭘 알려줬나요? 수방.co.kr의 네임 서버,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는 실질적인 정보, IP 정보와 도메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는 ns.ctrl.com이고 ns.ctrl.net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네임 서버, 권한 있는 네임 서버가 ns.ctrl.com과 ns.ctrl.net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nslookup 해가지고 수방.co.kr 하고 ns.ctrl.com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때는 IP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112.171.46.252라고 알려줬습니다. 권한 있는 응답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ns.ctrl.com이라고 하는 네임 서버가 실질적으로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수방.co.kr에 대한 존 파일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즉 권한 있는 응답이란 거죠. 권한 있는 사람이 응답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authoritative answer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권한 없는 응답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IP가 나왔잖아요. 즉 권한 있는 응답이라는 거고, 반대로 nslookup 수방.co.kr이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뒤에가 누구한테 물어본지가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디폴트로 구글 DNS 서버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구글 DNS 서버한테 수방.co.kr의 IP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답을 해줬어요. 112.171.46.452라고 정확하게 답을 해줬습니다. 똑같죠? 대신 권한 없는 응답이라고 나왔습니다. 왜 권한 없는 응답입니까? 수방.co.kr이라는 존 파일을 이 구글 DNS 서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얘가 이 구글 DNS 서버가 ns.ctrl.com이라든가 ns.ctrl.net한테 물어봐가지고 간접적으로 물어봐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권한 있는 응답이 아니고 권한 없는 응답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한 있는 응답이면은 그거는 그 자체가 네임 서버, 그 해당 도메인의 네임 서버고, 권한 없는 응답을 하는 경우에는 non-authoritative answer고 권한 없는 응답이고, 권한이 없는 DNS 서버, 즉 리졸버 DNS 서버가 응답에서 IP를 알려준 거고요. 이 부분이 앞서 설명한 것들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정지를 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해서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방.co.kr이라고 하는 도메인의 IP를 알아내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수방.co.kr이라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IP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웹브라우저가 수방.co.kr에 대한 IP가 있다거나 또는 PC의 윈도우 OS에 수방.co.kr에 대한 IP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 안에서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런 정보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즉 캐시 정보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먼저 수방.co.kr에 대해서 IP를 알아내기 위해서 서두에서 이 PC의 DNS 서버를 8.8.8.8로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즉 이게 이제 로컬 DNS 서버인데
이 8.8.8.8 즉 구글 DNS 서버한테 수방.co.kr의 IP를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로컬 DNS 서버 즉 8.8.8은 루트 DNS 서버한테 처음에 물어봅니다. 수방.co.kr의 IP가 뭐냐. 그러니까는 루트 DNS 서버는 당연히 안 가지고 있죠. 그 정보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루트 DNS 서버가 대신 KR 도메인에 대한 DNS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KR 도메인에 대한 DNS 정보는 b.dns.kr, c.dns.kr, 뭐 d.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알려줘요. 알려주면은 다시 로컬 DNS 서버가 수방.co.kr에 대한 정보를, IP 정보를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이제 b.dns.kr한테 물어봐요. 또는 c.dns.kr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얘들은 마찬가지로 수방.co.kr에 대한 IP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대신 IP는 모르는데, 이 수방.co.kr의 도메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가 ns.ctrl.com이고 ns.ctrl.net이다라고 알려줘요. 알려주면은 다시 로컬 DNS 서버가 ns.ctrl.com, ns.ctrl.net한테 수방.co.kr의 IP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수방.co.kr.존 파일이 이 ns.ctrl.com, ns.ctrl.net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존 파일이 있기 때문에 IP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P 정보를 112.171.46.252라고 로컬 DNS 서버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은 로컬 DNS 서버는 컴퓨터한테 마찬가지로 112.171.46.252라고 IP를 알려줘요. IP를 알려주면은 이제 웹브라우저가 수방.co.kr이라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챕터 DDN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DNS는 다이나믹 DNS라고 하는데요. 주로 IP가 바뀌는 유동 IP 환경에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홍인A 219.211.33.55라고 설정하게 되면은 홍.수방.co.kr의 IP는 219.211.33.5예요. 근데 도중에 이 IP가 바뀌어버리면은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홍.수방.co.kr로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이 IP로 계속 접속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서비스 접속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기능이 이 DDNS 기능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IP 부분만 갱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갱신을 해주면은 홍.수방.co.kr로 접속을 해도 바로 113.45.126.23이라고 하는 바뀐 IP로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DDNS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이 바뀐 IP만 실시간으로 변경을 해주면 바로 이게 DDNS가 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DNS가 무엇인지, 도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DNS를 조회하는 과정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